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이고, 역전세는 해당 주택 전세가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환원이 어려워진 경우이다. 깡통 전세나 역전세 모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제 전세라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면서 이제 그 대가로서 금융을 이제 임대인에게 지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그 금융을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반환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깡통 전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 1월 2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주택 가격이 7억이었는데 전세가 5억 정도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2년 후 그 계약이 이제 다 돼가는데 보니까 매매는 4.8억, 전세가가 이제 3억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더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깡통 전세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때 이렇게 주택을 이제 전세 계약하는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제 보증금이 더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역전세를 보겠습니다. 역전세는 이제 2021년도 2월 20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8억입니다. 매매가는 13억 정도 됐나 이거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제 전세가는 이제 8억에서 5억이 됐고 매매가는 10억이 됐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역전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역전세인데 깡통세와 달리 이제 주택 가격의 담보 가치는 이쪽 13억이니까 13억에서 10억이 됐지만은 전세 가격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깡통은 안 되지만은 이제 그 3억에 대한 이제 그 차익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임대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역전세인 경우에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금융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되돌려준다고 다시 돌려주고 그 차익 먹고 돌려주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발표된 주택금융 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위반한 유형을 추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집값이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은 2023년도 하반기에 만기 돌아오는 전세 계약 가운데 이제 깡통 전세가 달 이유 있는 물건이 전국 평균의 12쯤으로 지금 한 8건 중에 1건이 이제 깡통 전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거의 자기 전 재산인데 그 전 재산을 되돌려 못 받는다는 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이 가장 비쌌던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제 전세 계약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이제 2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전세 계약을 재계약이 시점이 돼가지고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역전세난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도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진 전세보증금이 1조 육박하는데 실제로 이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회수한 보증금 액수가 2천억에 불과할 정도로 이게 부실이 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이제 사고가 이제 난 경우에 이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부터 이를 이제 구상권으로 이제 해소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청구라든지 아니면 경매 절차 등을 거쳐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그 전세 보증 상품이라는 게 이제 그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횟수도 중요하고 또 자본 확충도 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를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이제 그 변제를 보면은 사고는 이제 거의 이제 9,241억 정도, 거의 1조 정도 나는데 2022년도에 횟수는 20%밖에 안 되죠. 2,179회 이제 횟수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거의 이제 2021년도에 더블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횟수는 굉장히 이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병이 뭐냐면은 2023년도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가 약 35만 가구 정도 돼 있고 수도권에서도 거의 이제 17만 가구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 같은데 이제 강남 지구에 이제 6천에서 7천 가구 정도 아마 23년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많은 물량이 이제 입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물량 공급에 압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갈수록 이제 전세 비중이 적어지고 이제 월세 아니면 이제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준전세 쪽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깡통 전세를 숨긴 공인중개사가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해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해라라는 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당연히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전세가 들어왔을 텐데 그 전세금이 이제 그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이제 그 낙찰 금액보다 이제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피해를 본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는 이제 중개사가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해가지고 이제 배상을 인정을 했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 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기재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 할 때 이제 근저당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물론 이제 그 등기부등본 일부에 이제 표시가 되겠지만은 근저당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임차 보증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소액 임차인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이렇게 면책이 됐을 텐데 아마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중개사 배상이 40%로 아마 이렇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년가 보면은 아파트 매매나 전세 가격이나 모두 이제 약세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월 첫째 주 이제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지방이나 모두 이제 빠지고 있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 같은 데가 1.31% 정도 많이 빠졌고 인천도 0.99%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첫째 주에 서울이 1.15%, 인천이 1.04%, 세종이 1.4%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이 지방은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첫째 주하고 이제 금년 1월 첫째 주에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첫째 주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강세였기 때문에 0.03% 올랐는데 올해는 이제 0.65%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금년 1월 초에 첫째 주에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1월 28일 마지막 주부터 해서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그리고 금년 이제 1월 첫째 주까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약세가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예. 서울이나 지방이나 전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 지역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도봉이라든지 노원구 쪽, 이쪽은 좀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데는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1.2% 빠졌는데, 새해에도 1.17%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가격이 작년에 이제 강세였기 때문에 2022년 1월 첫째 주에는 이제 강세였는데, 올해는 이제 첫째 주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성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북권, 그다음에 이제 성북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노원이라든지 이쪽이 좀 많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역시 이제 금리가 작년에 이제 4.5%까지 됐죠. 그래서 거의 이제 1년 만에 거의 금리를 역시 4% 이상 올렸다는, 대단하게 이제 많이 이제 급격하게 올린 적이 없는데 엄청나게 올렸죠. 금리가 이제 당분간은 계속 올릴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제 금리가 인하가 없다고 하니까 2023년도에도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3.25%였는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안정과 기타 여러 가지 상정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도 금리가 이제 5에서 6% 정도 될 것 같고, 한국은 이제 거의 이제 4%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역전세라든지 아니면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 주택보증공사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전세 그 임대 보증금을 이제 보증했던 거를 많이 뜯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세 계약부터 이렇게 철저히 막기 위해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와 납세 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이제 그런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체납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제 임대인이 이제 고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전세보다도 먼저 그 선순위가 되는 바람에 또 경매가 됐을 때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확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서 이제 그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차인이나 아니면 은행이 이렇게 동시에 부실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어떤 좋은 제도가 아마 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택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림픽 시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 2022년도까지 보면은 주택이 이제 거의 주식으로 본다 그러면 엘리어트 3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87년도부터 해가지고 91년도까지 원룸이 1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까지 약 7년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MF를 겪고 2006년도까지 이제 그 노무현 정권이죠. 그때 이제 주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이제 그 어떤 큰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이 안정되면서 주택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약 6년간 6에서 7년 정도 이제 주택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부채를 통한 어떤 주택 매수를 이제 좀 얘기를 또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았고, 주택이 또 싸다는 생각에 공급도 좋고 이래가지고 어, 문재인 정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택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코로나까지 되면서 또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7년에서 8년간 주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주택이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최소 3년에서 거의 한 5년 정도는 주택이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가능하다는 아마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이제 전세를 이제 그 체결할 사람들은 어떤 이제 그 선순위 관계라든지 아니면 주택의 어떤 체납이라든지 기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어떤 깡통 주택이라든지 역전세 휘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반반의 준비를 해야 됐고, 만약에 현재 이제 전세 계약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임대인과는 원만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합의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법적인 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절차 같은 거를 잘 알아가지고 현명하게 아마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깡통 전세와 역전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